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부업으로 5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오늘은 망하지 않는 점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영업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많은 매장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기도 하는 아주 그 혼돈의 카오스와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내 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템이 폐점률이 낮은지, 망하지 않을 아이템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외식 업종만 놓고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망하지 않는 업종인지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해당 데이터는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 통계 자료이고요. 먼저 주요 외식업종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식업에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아시안, 피자, 커피 총 15개 주요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표에는 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많은 치킨, 한식, 커피, 제과제빵, 피자, 주점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오늘 우리 주제에 맞게 폐점률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탑3는 치킨 전문점이네요. 폐점률은 12.1%를 기록을 했고요. 참고로 2024년 기준 치킨 전문점 매출액이 높은 순위로는 교촌, BHC, 갓튀긴 후라이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갓튀긴 후라이드는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2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워낙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제과제빵이 9.5% 폐점률로 커피 브랜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킹도너츠 등의 통계가 포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업종 현황입니다. 서비스업에는 교육, 유아 관련된 업종, 스포츠 관련, 미용, 자동차, PC방, 부동산 중개업도 여기 들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로 한번 탑3를 살펴볼게요. 네, 미용실이 8.7%, 세탁 전문점이 5.1%, 운송업이 4.3%네요. 이 서비스 업종을 보시면요. 탑3에 올라온 업종 특징이 좀 보이죠. 여기서 운송업은 택시 어플 같은 거거든요. 카카오티나 우버택시 이런 거요. 이 탑3 모두 재사용률이 높거나 생활 밀착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미용실도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업종이죠. 왜냐하면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다음은 도소매 업종 현황이고요. 여기에는 편의점, 패션업,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탑3를 바로 한번 볼게요. 농수산물이 15.4%, 편의점이 7.2%, 건강식품이 1.7%의 폐점률을 보이면서 탑3를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서 농수산물은 우리 동네에 청과점, 야채가게, 건어물 이런 곳들 많잖아요. 그런 데고요. 예, 그러고 보면 좀 이 탑3를 보면 어떤가요? 농수산물이나 편의점 역시 재구매율이 높고 생활 밀착형 아이템들이잖아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식품은 사실 정관장이 대장으로 이제 있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폐점률이 엄청 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업종, 외식업, 또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모두 두고 이 폐점률이 각기 달랐으니까요. 폐점률이 10% 아래인 것만 제가 따로 모아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커피, 제과제빵, 미용, 편의점, 세탁, 운송, 건강식품 이렇게 탑7이 폐점률 10% 언더인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매장을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건강식품, 운송, 세탁업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이 영상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본다는 가정하에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을 빼봐야겠죠. 먼저 건강식품. 이거는 그냥 정관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관장의 경우에 폐점률이 낮은 프랜차이즈로 엄청 유명하죠. 근데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려면 한 3, 4억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낮게 들어가는 거고요.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양도양수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운송업은 당연히 어렵죠. 사업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택시 운송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미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없다면 창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편의점이나 세탁업 같은 경우에는 폐점률은 낮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배우 세대 싸움이 워낙에 심해요. 물론 뭐 다른 외식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이런 업종들은 배우 세대만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눠 먹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장을 오픈하기가 조심스럽죠. 빨리 선점하지 못했다면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외식 업종들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제과제빵, 커피 업종이 그나마 창업 초보가 시작하고도 폐점률이 낮은 업종으로 망하지 않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외식 업종에서 살펴보는 김에 또 다른 외식업 통계가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민이 매년 통계를 내거든요. 트렌드를 통계를 내는데 여기서는 아예 정리를 해서 알려줬어요. 폐점률이 낮은 프랜차이즈 3곳을 공개를 했는데 그 업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고깃집, 두 번째가 순댓국, 세 번째가 숯불치킨 전문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제과제빵, 커피 업종, 고깃집, 순댓국, 숯불치킨 전문점, 여러분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중적이라는 겁니다. 대중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제과제빵, 커피, 고깃집, 순댓국, 치킨, 이런 거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예를 들면 반대로 샐러드라든지 고급 이자카야 주점, 이런 곳은 조금 타겟이 이렇게 좁은 업종들인 반면에 말씀드린 아이템은 누구나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인 접근성이에요. 그냥 슬리퍼 끌고 나가서 사오거나 아니면 모자 푹 눌러 쓰고 매장에서 쉽게 이렇게 간단히 섭취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이라는 얘기고요. 고깃집도 사실은 가족 외식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그리고 집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외식업의 한 종류이죠. 아까 외식업이 아닌 다른 비외식업 종에서도 생활 밀착형 아이템들이 폐점률이 낮았었죠. 예, 마찬가지로 외식업 종에서도 그런 결의 아이템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내가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자, 세 번째는 심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앞서서는 지리적인 접근성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심리적인 접근성인데 이 아이템들을 보면요. 가볍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이 막 날 잡아가지고 마음 먹고 외식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한 번 먹고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또 오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재구매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이라면 심리적으로 오늘 먹고 내일도 또 먹을 수 있고 못하면 일주일 뒤에는 또 먹을 수 있고 이런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심리적인 접근성이랑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르죠. 어떤 거냐면 그 가격에 먹고 이 정도면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면 제과제빵이라든지 순댓국, 저가커피, 숯불치킨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고급 파인다이닝 이런 레스토랑을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의 기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가성비를 만족하려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높지가 않고요. 심지어 조리라든지 요리 기술에 따라서 특별히 맛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업종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객단가가 높지 않은 만큼 살아남기 쉬운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통계들이 사실 프랜차이즈에 국한된 통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통계 내기가 좋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라든지 트렌드 이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식업이 프랜차이즈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매우 크다 보니까 충분히 유효한 데이터일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요. 저는 이제 설렁탕집을 했었는데요. 무려 7년간 운영되던 곳이었고 거기를 제가 인수를 하면서도 계속 장사가 잘 됐던 곳이에요. 위치나 상권 자체도 대단히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아남았고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매달 700~800 이상의 수익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남은 프랜차이즈들을 한번 떠올려 봤었는데 한솥, 도시락집, 그리고 한촌 설렁탕, 또 할매 순댓국, 그리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
홍콩 반점 같은 중국집, 아니면 김밥집,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역량만 된다면 망하지 않는 아이템으로 비외식 업종이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폐점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외식 업종 안에서 내 가게를 하나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조합해서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에게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지만 그래도 자영업은 어려워요. 아무리 아이템 선정을 잘해도 자영업 성공을 장담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 전체 평균으로 보면요,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두고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4번이나 가게를 사고팔고 하면서 망하지 않는 매장을 오픈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좀 노하우를 많이 터득을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망하지 않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는 점포 창업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진짜 꼭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직장인이 은퇴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혹은 자영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멘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고민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구독해 놓지 않으시면 좋은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꼭 구독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